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애성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자기애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외부의 확인을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는 시도를 중심으로 성격이 조직된 사람들을 자기애성 성격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인정받으면 좋고 인정 못 받으면 기분이 나쁘죠.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받고 확인받는 일에만 너무 매달려가지고 다른 일들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자기애성 성격을 가졌구나 라고 합니다. 그 자기애성 성격은 이런 확인받고 싶은 욕구와 평상시 일상생활에 지나친 불균형이 나타날 때 쓰는 말이고요.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싶고 확인받고 싶은 마음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성격이 자기애적으로 조직된 사람들은 남한테 어떻게 보일까를 계속 신경 쓰니까 상대방을 기만하기도 하고 속임수를 쓰기도 하고, 이런 자신의 모습에 남몰래 느끼고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현대의 정신분석가들은 이 자기애성 성격이 형성되는 거를 이 현대 사회에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에서 인스타그램 사진 몇 장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예요. 이 소규모 공동체 사회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성실성과 진실성으로 이 사람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너무나도 빠르게 눈 감았다 뜨면 또 바뀌어 있고, 이렇게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는 대중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저 한순간의 인상이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거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더 자기애성 성격이 형성되기 쉽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기애적인 사람들도 방어를 사용하는데요. 다양한 방어를 사용하지만 제일 많이 쓰는 방어는 이상화와 평가절하 이거예요. 이 두 개는 자기가 이상화될 때는 타인이 평가절하되고, 반대로 타인이 이상화될 땐 내가 평가절하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데요. 이렇게 끝도 없이 맨날 이상하고 평가절하하면은 삶이 굉장히 피곤하겠죠.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순위 매기기에 늘 힘을 써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낫지? 내가 병원을 가려는데 이 병원 중에 누가 제일 좋은 의사지? 내가 내 아들을 대학에 보내려는데 어느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일지,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자신과 타인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성격이에요. 이렇게 완벽주의라는 방어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달성했다고 믿거나, 아니면은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목표를 이루지 못하겠죠? 그를 인간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질책해요. 또한 자신에게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믿어요. 완벽에 대한 이들의 요구는 자기나 타인을 늘 비난하고 인간 존재의 부족함 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때때로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스승, 연인, 친구들을 이상화하고 그들과 이렇게 멋진 사람과 이렇게 최고인 사람과 같이 다니는 나도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상한 사람이 뭔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은 가차없이 매도하고 평가절하하고 손절을 쳐버린다, 그런 인간관계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 능력이 성장을 멈추었다는 건데요. 이 사람들에게 타인이라는 그저 자기 자신을 확인시켜주는 수단으로서의 타인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애적 사람은 심리적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끊임없이 확인받기를 원해요. 확인받고 감탄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줌으로써 자존감과 정체감을 지탱하는 거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 상대방을 위하는 에너지는 이게 사람들 안에 없는 거예요. 쉽게 정리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욕구는 깊으나 사랑은 얕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가정에서 자기애적인 성격으로 자라날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녀가 자기한테 양육자가 보았을 때 자기한테 만족스러운 짓을 했을 때만 칭찬하고 돌봐주고 이랬을 때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끊임없이 가짜 자기는 원하지도 않는데 이 양육자가 원하는 걸 해가면서 가짜 자기를 만들어가면서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날 좋아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 날 좋아해 주겠지, 계속 확인받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자기의 진짜 감정, 적대적이고 이기적인 감정이 발견되면은 이 사람은 날 버릴 거야, 거부당하고 창피당할 거야 걱정하면서 타인의 인정을 이끌어내는 태도, 즉 가짜 자기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목적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끊임없이 평가를 일삼는 가정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애적 성격인 자녀로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애적 자기에 대해 다뤄볼게요. 자기애적인 사람들의 내적 범주에는 이만하면 좋다, 충분히 좋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예 아니거나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면은 나는 완벽해야만 인정을 받고 확인받을 수 있거든. 이렇게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완벽주의적이어서 자기가 틀릴 수 있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현실적으로 의존을 표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을 굉장히 수치스럽고 나약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진심 어린 사과나 감사 이런 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굉장히 피폐해지고 안타깝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애적인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을까? 일단 이 전제를 받아들이는 게 최우선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변화에 저항한다.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고 확인받으려면 완벽해야 된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그 가정은 그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니까요. 이 가정을 받아들이게끔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무언가를 부탁하는데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충분히 시킴으로써 인간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무언가를 환자가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자기애적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성격 구조에 대한 공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다 내 얘기 같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성격을 진단 내리는 게 그렇게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 여러 검증을 거쳐 반복된 패턴이 나타나야 그제서야 이런 성격이구나 라고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누구나 자존감에 상처를 입으면 자기애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런 적이 있었는데 나 이런 성격이었나 하는 건 없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봐줘서 감사합니다.